향이라는 글자는 하늘에다가 소원을 비는 제천의 문화를 뜻하는 문자였습니다. 제천의 문화를 가진 고조선의 문자였다는 뜻입니다. 고조선에서 만들어진 향이라는 글자는, 그 글자는 아마도 바로 옆에 있던 중국의 상나라로도 전파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나라 사람들이 들어보고 이 향이라는 글자를 갑골문에다 기록해 놨을 것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향이라는 글자가 가진 핵심의 의미,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비는 것이에요. 하늘에 비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알지도 못하고 빼버리고 그들은 겉보긴 모습만을 본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한다, 이것을 향의 뜻으로 보고 사전에다는 그런 글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제천을 한다, 이런 말은 안 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향이라는 뜻은 15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번째 접대하다, 6번째는 향은 줄의 준말이다, 12번째는 대접하다. 여기 보십시오. 어디 제천의식이라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접대하고 술 마시고 대접해주고 이런 뜻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상나라 사람들이 향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고양이처럼 입을 딱 벌리면서 놀래야 합니다. 향이라는 글자는 바로 고조선 사람들이 만들었던 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원을 비는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는 글자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갑골문에 기록했습니다. 이 향이 가지는 복합적 의미 중에서 제천의 의미라는 것이 증발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께서는 짐작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향이라는 문자 하나만 만들었겠습니까? 아주 고급 문자를 고조선 사람들이 수없는 문자를 만들어 놨고, 그 문자들이 바로 어디로 갔느냐? 상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갑골에다가 써놨을 것이고, 그것을 갑골문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갑골문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고조선 문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언젠가 고조선 문자가 갑골문의 무더기로 발견됐듯이 고조선의 문자가 고조선의 그 영역 중에서 어느 문화에서 무더기로 발견될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애의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이라는 글자는 갑골문의 뿌리는 고조선의 문화다, 이것을 말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제천의 의미가 삭제되고 상나라 사람들 자기들 시각으로 갑골에다가 써놨습니다. 갑골문의 뿌리가 고조선의 문자다, 이런 증거가 무수하게 저에게는 있지만은 번거로운 관계로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망하게 됩니다. 고조선의 망국 과정에서 일부 지도자들이 한반도로 내려왔다라는 다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의 경주 인근 사로 6촌에 각각 산자락에 흩어져 삽니다. 그렇게 살던 그들은 혁거세라는 인물을 맞이하여 건국시조로 삼으면서 신라를 건국합니다. 고조선의 문자로, 그리고 고조선의 문자, 그 사람들은 고조선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문자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문자로 왕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혁거세 왕 개향원야, 이 구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구절입니다. 혁거세 왕은 향원이었다. 혁거세라는 것은 고조선의 문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거세 왕을 단순히 한자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의 그 갑골문 이하 그 한자의 개념으로 보면은 혁거세 왕, 단순한 이런 고유명 혁거세라는 이름하고 그 왕이라는 칭호를 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 빌다라는 그런 제천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혁거세 왕을 한자로 보면 중국 사람의 아까 문자의 개념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비는 개념이 없고 단순한 뜻이다. 정보 전달의 목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혁거세 왕 이렇게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향언으로 보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풀립니다.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소서. 하늘이여. 이렇게 비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언이었습니다. 고조선의 문자를 승계했던 신라 초기의 사람들은 향언을 쓰면은 자기들이 그 이름 속에 담아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이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혁거세왕. 이 네 글자를 단순히 한자로 풀면은, 한자의 뜻으로 풀면은 오류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자는 힘이 있어서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러한 고조선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비는 특수한 기능을 하는 문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향언입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고조선인들이 최초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고조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의 성격하고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문자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게 됩니다. 고조선이 만든 문자가 중국의 최초의 국가인 나중에 상나라로 흘러들어갔고,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제천의 개념을 빼고 단순히 정보 전달의 개념으로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원래 고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제천의 문자라는 그 개념의 본류는 어디로 가느냐? 만주와 한반도로 흐르게 됩니다. 고조선의 강이, 고조선 문자의 강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역사의 강을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조선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상나라로는 어떻게 전파됐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흘러 들어왔으며 또 이 두 개의 큰 강에 또 합류를 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혹시 문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한번 착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향가 연구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향언이라는 말이 그러면 아까 그 혁거세 왕 거기에만 있느냐? 삼국유사 또 다른 부분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라 향가 원왕생가라는 향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노란색, 빨간색의 그 점선이 원왕생가 전문이고 노란색 박스 안이 향언 운보원야 이 6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은 제가 결국은 향가 연구에 조그만 성과라도 거두게 된 것은 바로 이 향언 운보원야 이 6글자에 주목하면서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저는 양주동 박산 묘 앞에서 바로 이 영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향언이라는 것이, 보원이라는 것이 향가 안에 들어있는 특수한 문자 집단일 것이다.